피부를 보호해주고 잔주름도 막아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지만 과다한 경우에는 있는 이만 못하다. 피지계의 원자폭탄이랄까 아주 그냥 싹 말려버리는 명약이지만 효과가 클수록 부작용도 크겠죠.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피부 한 끗 차이 조원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피지의 계절이 번들번들 여드름 고민도 많아지고 해서 오늘 모공과 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모공, 털이 들어가 있는 구멍이죠. 모낭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부에는 이제 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땀샘도 있고 피지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피지가 자극이 되면 당연히 피지가 나오는 그 피부의 구멍도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같은 이유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당연히 모공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피지가 거의 없이 거의 건조한 악건조이신 분들도 모공이 많이 커져 있는 사례들도 있고 피지가 너무 많고 번질번질한데도 막 탱탱하게 모공 잘 안 보이고 유지 관리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피지량과 모공과의 상관관계가 절대적이진 않다. 하지만 이게 넓힐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지가 많게 되면 모공이 좀 넓어 보일 수 있고 모공이 넓어 보이게 되면 피부 요철이 심해 보이기 때문에 피부가 좀 위쪽으로 안 좋아 보이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탄력에 너무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징후가 더 많이 보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늘어난 피지 때문에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노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염증도 잘 생기고 염증 생기면 또 산화 스트레스 생기고 그러면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피지가 피부를 보호해주고 잔주름도 막아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지만 과다한 경우에는 있는 이만 못하다라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피지계의 원자폭탄이랄까 아주 그냥 싹 말려버리는 명약이지만 아주 함부로 또 쓸 수 없는 약이기도 하죠. 모공을 줄이기 위한 약이라는 건 따로 없고요. 너무 과다한 경우에 피지선 조절제를 먹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피부 건강을 위한 콜라겐이라든지 피부 수분을 높여줄 수 있는 이것저것 영양제 같은 거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고요. 효과가 클수록 부작용도 크겠죠. 피지가 너무 과다하고 여드름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실 약을 드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먹는 약 독하다던데 그거 먹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적절한 순간에 잘 드셔주는 게 오히려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막아줄 수 있는 더 슬기로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피지 약간 겉도는 수준으로 그 약을 드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적절하게 이제 병의 중증을 보시고 약을 드실 거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당연히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소트레티노이라는 약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피지선을 위축시켜주는 그런 피지선 조절제인데 이 약은 굉장히 중대한 부작용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태아 독성이에요. 태아가 기형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약은 그냥 처방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약이고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2중, 3중 피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발적인 임신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강력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이제 건조감이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조감 수준이 땡기고 입술 갈라질 수준을 넘어서서 피부에 막 습진이 생기고 갈라지고 그 정도까지 가면 사실 용량 조절을 선생님하고 다시 의논하셔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이소트레티노인의 경우에는 항생제처럼 짧게 잠깐 먹고 조절되고 이게 아니고요. 드시게 되면 충분하게 본인에게 적절한 치료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수개월을 드셔야 되는 약이에요. 일부는 몇 년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먹고 마는 약으로 생각하셔서 마치 막 사탕 사 먹듯이 인터넷에서 그냥 구매해서 먹었어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 굉장히 놀랐는데 철저하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적절하게 본인에게 맞는 용량이 도달할 때까지 정말 생각보다 길게 드셔야 돼요. 먹는 것은 안 하지만 피지량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피지량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하나는 그 피지선을 위축시키는 레이저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드름 레이저를 2주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와서 받아줍니다. 집에서는 이제 피지량을 줄여주는 억제제를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크림들이 있는데 그런 피지선 조절을 해주는 크림들을 활용해서 집에서 연고를 발라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각질과 염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이제 에스테틱 관리가 또 필요해요. 예뻐지라는 관리가 아니라 여드름이나 어떤 피지선을 줄여주는 염증을 줄여주는 관리이기 때문에 이건 치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A 필이나 라라필이나 아니면 큐리트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필링을 활용을 해서 그 피부 타입에 맞게 필링을 간헐적으로 진행을 해주고요. 수시 관리로는 저희 병원은 이제 아무래도 수소 세라피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나면 시원하고 편해지고 염증도 아주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수소 세라피를 부담 없이 자주자주 해주면서 이 모든 치료가 꾸준하게 진행이 됐을 때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좀 많이 호전되는 걸 보일 수 있죠. 저도 악성 여드름 케이스들도 겪어봤지만 사실 여드름 치료는 뭐 단기 어떤 레이스라기보다는 장기 레이스로 생각하시면 돼서 본인도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시간을 투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의사 선생님이 치료 프로토콜 짜주시면 거기에 좀 잘 맞춰서 수능해주는 노력 정도, 그리고 선생님은 참 뭐 계속 꾸준하게 세심하게 맞춰서 해드리면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죠. 네, 모공과 피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보니 또 필연적으로 여드름 관련된 얘기도 하게 됐는데요. 여드름을 잡아주는, 피지 줄여주는 이런 약 얘기도 하고 또 약 없이도 피지를 줄여주면서 여드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